엄마가 돌을 날라갔다. 엄마가 화분을 날라갔다. 날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물건을 운반한다. carry라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날아간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fly, 새가 날아간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호황이어서 날아간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썸네일로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또 썸네일로 한국의 상황, 한국의 문화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뽑은 썸네일은 매블쇼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제 주식시장 날아간다 라는 그런 썸네일이에요. 네, 사진 중에는 그 매블쇼의 그 패널이죠. 초대된 게스트, 이제 박시동 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체질 훈련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1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체질에 아무래도 끌리게 됩니다. 체질 훈련을 오랫동안 하면. 그래서 뭐 매블쇼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아니면 어떤 소설을 볼 때도 텐더가 많이 나오는 것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텐더 체질끼리, 그 다음에 같은 터프 체질끼리는 맞는 음식이 서로 같고, 그 다음에 텐더는 텐더에 끌리고 터프는 터프에 끌린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같은 텐더 체질에 끌릴 때도 인품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끌리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빚고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면 이렇습니다. 주식시장 날아간다 라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떤 강의를 또 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국어 교정을 좀 전에 했어서 교정지를 보내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날아간다는 그 새가 날다, 버드, 새가 난다, fly라는 그런 뜻의 날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날아간다는 또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날아간다, 재산이 날아간다, 내 주식이 날아간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주식시장 날아간다라고 쓴 것이 맞죠.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다, 호황이다라는 뜻에서 날아간다라고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날아간다라고 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날아간다라고 쓰는 것은 이거는 그냥 그 사투리예요. 날아가다의 사투리이기 때문에 원래는 날아가다라고 써야지 맞는데, 날아가다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면은 유튜버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매블쇼의 진행자라든지 매블쇼에 이제 게스트로 나와서 다른 방송을 하는 무슨 사장 남천동이라든지 또 대한뉴스에 나오는 그런 패널들도 보시면은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열이 받아서 뚜껑이 날아가겠다, 또 국회의원 자리 날아간다, 장관 자리 날아간다, 대법원장 자리 날아간다라고 할 때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날아간다라고 쓰면은 되지 않습니다. 날아간다라고 쓰는 것은 이거는 틀리고요. 그럴 때는 날아가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뚜껑이 날아가다, 장관 자리 날아가다, 국회의원 자리 날아가다, 대법원장 자리 날아가다 라고 할 때 그렇게 날아가다라고 써야지 그때는 맞는데, 날아가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을 제가 진짜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김진애 님 있잖아요. 전 국회의원이고 또 정치인이고 또 건축가셨는데, 그 김진애 님은 날아가다, 뚜껑이 날아간다, 장관 자리 날아간다, 국회의원 자리 날아간다, 대법원장 자리 날아간다, 이렇게 맞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날아간다라고 쓰면 안 되고 날아가다라고 써야지 맞습니다. 날아간다라고 할 때는 맞는 표현은 있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벽돌을 날아갔다, 인부가 벽돌을 날아갔다, 엄마가 돌을 날아갔다,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carry, 운반의 의미로 날아갔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엄마가 화분을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그래서 결론은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물건을 운반한다, carry라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날아간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fly, 새가 날아간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호황이어서 날아간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재산이나 자리가 없어지다. 그럴 때는 뭐 집이 날아간다. 또 뭐 돈이 날아갔다. 주식이 날아갔다. 장관 자리 날아갔다. 국회의원 자리 날아갔다. 또 대법원 자리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썸네일은 함돈균 교수님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의 썸네일인데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절대 반지는 겸손이 힘들다입니다. 이분은 아무래도 이제 문학 비평을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이제 은유가 멋진 은유가 들어가 있는 표현으로 썸네일을 적으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그런 경구가 있잖아요. 그것과 이제 좀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썸네일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라는 유튜브가 있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제 조선일보 이렇게 썸네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권력의 최고에 이르면 겸손이 힘들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그 갈등 국면일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는 체질 충돌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함동균 그 교수님하고 비평을 하고 있죠. 상대방을. 그럴 때 이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뭐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축을 달리하는 그런 갈등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 국면일 때는 반드시 체질 충돌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체질이 전체 공개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검색을 해보았는데 김어준 씨의 체질은 나와 있습니다. 김어준 씨는 터프마인드 체질로 나와 있습니다.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서 여기 위에 해당하는 거죠. 터프 불 체질, 그러니까 사상 체질로 했을 땐 소양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곳을 비평하고 있는 함돈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체질 충돌 법칙에 의해서 텐더 마인드 체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함돈균 교수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먹고 있는 텐더 마인드 체질에 해당하는 식품이 맞겠죠. 보약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텐더마인드 체질에 해당하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함동균 교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이 김어준 총수는 터프마인드 체질이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이 굉장히 드시면은 해롭습니다. 이런 식품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체질은 이렇게 식품도 반대고 성격도 반대고 또 사고 방식이라든지 생각하는 구조가 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그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절대 반지는 겸손이 힘들다라고 적어 놨는데 이제 여기에서 발음을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로마자 표기대로 이렇게 그냥 절대 반지라고 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 반지라고 읽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반대말과 반대말이 있을 때 반대말이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 반대말로 읽는 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도 그 발음에 그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말이 맞고 존댓말이 맞아요. 왜 반대말이 맞고 존댓말이 맞냐면은 여기에서 반은 장음이에요. 하지만 조는 장음이 아니고 단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까지 구분해서 발음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아나운서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설명하는 게 더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외우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말은 시옷을 붙이지 않고 존댓말은 시옷을 붙이는데 발음도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 발음 기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다르게 표시했는데 이럴 때는 절대 반지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외국인 분들은 절대 반지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내란이 터지고 나서 저도 이렇게 정치 시사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정치 시사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 이것도 약간 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버도 이제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좀 겸손이 힘들다.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그것은 권력을 가지면 겸손이 힘들고 또 아까 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을 이제 부자의 그렇게 천국 가는 게 것보다 쉽다고 그렇게 했을 때는 권력을 가져서 결국은 돈을 탐하는 것을 이번 내란에서 많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이제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유튜버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나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만 사이비 종교에 빠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모두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아, 이게 사이비 종교인가? 사이비 종교랑 비슷한 어떤 권력형 유튜버인가? 이럴 때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은 뭐예요? 뭐,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건데, 내 시간을 착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 보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온 시간을 다 투자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권력형 유튜버도 비슷하다. 만약에 내 시간을 걔가 다 뺏어간다. 아니면은 내 돈을 다 착취한다. 뭐 사이비 종교에서 뭐 무리한 그런 돈을 헌금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많이 이제 내도록 그렇게 은근히 강요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권력형 유튜버에서 뭐 슈퍼챗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강요해서 내 돈을 갈취해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권력형 유튜버나 사이비 종교나 비슷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썸네일로 배우는 한국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